민법 재밌죠? 재밌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네? 그것도 실제 공부해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전부 일상에서 써먹을 수 있는 일들이니까요. 재밌다. 세상에 이렇게 큰 일을 내가 모르고 맨날 연속극만 보고 살았구나. 막 이런 생각이. 네? 연속극 안 보셨어요? 볼 시간이 없어요. 다행입니다. 예. 근데 그렇게 연속극 안 보고 열심히 살더라도 법을 알아야 돼요. 예? 법을 알아야지. 왜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법 없이도 살 사람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큰일 나는 세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고도화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그냥 이렇게 법보다는 도덕이 우선하기 때문에 도덕 감정으로 살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사람들이 이제 많이 좀 뭐라고 그러죠? 좀 이렇게 냉정해지고, 그죠? 그러죠. 예, 그렇게 되죠. 그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이제 뭐 법을 악용하는 사람도 많을 테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법을 배우는 게 악용하라는 게 아니라 법을 알아야 최소한 당하지 않는다. 그거죠. 그죠? 예. 그리고 네이버한테 물어보더라도 뭘 좀 알아야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아까 그 임대차 계약에서 원상으로 복구하에 반환하는데 이게 1,000만 원, 2,000만 원. 보통은 1,000만 원씩 날려요. 그런 분들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최소한 알고는 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네. 와, 이렇게 좋은 거구나. 네? 네, 그렇게 막 스스로 막 독려를 하세요. 그래야 이 연말 연초를 이것과 함께 하지 않고 책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좋은 쪽으로 막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디 볼 거냐면 의사표시죠. 그죠? 네, 의사표시 여기 보는 거예요. 여기 보는 건데, 자, 우리 계약법에서는 우리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청약도 의사표시라고 그랬잖아요. 의사표시고 승낙도 의사표시라고 그랬죠. 승낙도 의사표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청약이라는 의사표시와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그죠?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합의. 그래야 계약이 성립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3억 원에 팔게 그런데 1,000만 원만 깎아줘 2억 9천에 살게 그럼 뭐예요? 불합치잖아요. 불합치.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불합이 똑같은 말이에요. 불합이라고 그래요. 불합이면 뭐예요? 무효예요? 아니에요. 계약이 성립 자체가 안 한 거예요. 성립 자체가 안 했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는 건데, 자,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목적을 가지고 의사표시를 했죠? 그럼 법률회가 성립했죠. 그죠? 성립했는데, 이제 하나의 의사표시 속에서 의사와 표시 있죠. 이 관계를 보려고 하는 거라고요. 의사표시 관계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사표시가 일치해야지 유효 그러잖아요. 근데 이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면 어떻게 돼요? 비진후 표시일 때는 원칙은 유효나 상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 통정허위 표시일 때는 무효. 착오일 때는 취소 그러죠. 그죠? 그리고 일치는 하나 하자가 있을 때 이게 바로 사기강박이에요. 이때는 취소 그런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들인데 뭐 일치 불일치 막 그것을 억지로 따지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튼 의사표시는 일치해야 되고 하자가 없어야 된다. 근데 그러지 못한 거 비정사적 의사표시 4개가 있다. 그 효과만 여러분이 일단 알면 되는 거죠. 그죠? 아셨죠? 예. 자, 이렇게 아는데 제가 아까 비진후 표시는 제가 뭘로 예를 드렸냐면 제가 수업 끝나면 100만 원 드릴게요. 그것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네. 원칙은 유효니까 줘야 된다 그랬죠? 네.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안 줄 것 같은데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 그러니까 안 줘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오고 대표적인 게 비진후 표시는 사직서사래요. 사직서.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는데 로또가 당첨돼서요. 회사 다니기 싫다고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그러면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했죠. 네. 비진후 표시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비진후 표시 자체가 아니죠. 의사 표시가 일치하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삼성전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뭐 10년도 넘었습니다만 뭐 20년 가까이 되죠. 예전에 삼성 자동차를 만들었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뭐 삼성전자 다니고 있는데 직원들 글이도 보내고 그랬거든요. 삼성에서.
그런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법인이 달리 있으니까 삼성전자에서는 사직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리고 삼성전자에 새로 입사를 해야 되거든요. 입사를 해야 되는데 자, 어떤 분이 뭐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분은 좀 나쁘지만 회사에 찍혔는지 어쨌는지 여기서는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그래서 사직서를 제출했더니 삼성 자동차 갔더니 안 받아버리는 거예요. 입사를 안 해줘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삼성전자 왔겠죠. 왔더니 사직서 제출했잖아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황당해 안 와? 황당하잖아요. 황당하죠, 그죠? 이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풀 것이냐 그 문제죠, 그죠? 자, 일단 여러분은 회사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했죠. 그러니까 어쩌냐면 여러분은 사직의 의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의사 표시는 어떻게 했어요? 사직서 제출을 했죠. 그러니까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잖아요. 불일치하죠? 불일치하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알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출한 게 뭐예요? 비진후 표시라는 거예요. 비진후 표시는 원칙은 유효, 무효? 유효죠, 그죠? 유효인데 이 경우는 회사에서 시켰기 때문에 상대방 회사가 여러분이 비진후 표시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겠죠. 그죠? 이 경우는 100%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되죠? 무효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사직서 제출행위가 무효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른다 그러면 부당한 해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법률적으로 그렇게 해결을 해준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이게 바로 비진후 표시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봐보세요. 158페이지 박스 1번 진의 아닌 의사표시 나오죠. 자, 1항 보면 표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뭐라고 돼 있어요? 효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원칙이 유효라고 했죠. 아셨죠? 비진후 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다. 그럼 OX, X 그런 거예요. 다만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 그랬죠. 그죠? 네, 그렇게 보시고 거기 2항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지금 공부하지 마세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1월달 가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다 그려드릴 거예요. 민법 전체 다 그려드릴 거니까 지금 여기서 세부적으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괜히 머리만 아파요. 아셨죠? 네. 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사례로 접근하는 그랬는데 시아버지 갑은 뺀질거리는 며느리 마음을 얻기 위해 책 쓰신 선생님이 되게 재밌게 쓰셔. 실제로 아파트를 증여할 내심의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 아파트를 며느리에게 증여한다고 각서에 서명해 주었다 그랬죠? 갑은 자식과 이혼해 남이 된 며느리에게 아파트를 증여로 주어야 하는가 안 주어도 되는가 그랬잖아요. 이건 뭐예요? 결론이 원칙은 유효니까 줘야죠. 근데 며느리가 비진후 표시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 안 줘도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셨죠? 자, 그러면 1번 보세요. 성립요건. 표자가 진의가 바로 의사죠. 그죠? 진정한 의사.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함을 알면서 한 거죠. 그죠? 알면서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아파트를 증여할 진의를 안 가지고 진의 없이 증여한다고 표시하면 그랬죠. 사장님이 직원에게 연말에 주식을 줄 의사가 없으면서 준다고 표시함 그랬잖아요. 진의 그러면 표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어떤 특정한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한다 그랬더니 뭔 말인지 또 하나도 모르겠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러고 몰라도 되는 거예요. 대신에 이야기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이야기 한번 들어봐요. 자, 뭐냐면 자, 80년도에 이제 신군부가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이렇게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신군부가 들어섰잖아요. 근데 신군부가 재산을 엄청나게 많이 뺏어가요. 판례를 읽어보면.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도장 찍어 해가면 와가지고 부들부들 떨다가 도장 찍고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재산을 많이 뺏었어요. 그런데 이 뺏긴 사람 있죠. 뺏긴 사람 봐보세요. 그 사람은 주고 싶었어요. 주기 싫었어요. 주기 싫었겠죠. 그죠? 주기 싫다죠. 그런데 가가지고 어땠어요? 도장 찍어 그러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어쩔 수 없이 안 죽으려면 어쩔 수 없이 준다고 마음을 먹었겠죠. 그죠? 준다 마음 먹였겠죠. 그리고 이제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준다. 도장을 찍었죠. 그죠? 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렀죠. 그죠? 시간이 흘렀는데, 자, 다시 찾아가고 싶었겠죠. 법적으로. 그래서 이제 소송이 되게 많아요. 찾아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는지 한번 봐보세요.
자, 여기에서 의사하고 표시를 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표시라는 것은 이제 별 문제가 없죠. 그죠? 근데 뭐가 의사냐 그 말이에요. 주기 싫다냐 어쩔 수 없이 준다냐 어느 게 의사냐 그 말이에요. 주기 싫다? 즉 이 사람이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는 거 있죠? 이 본심이 의사가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어쩔 수 없더라도 뭐예요? 준다고 마음먹은 거 있죠? 이걸 의사라고 본 거예요. 우리 판례가. 자,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자, 이러니까요.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일치하죠. 준다니까 일치하죠, 그죠? 다만 여기에는 뭐가 끼어 있어요? 하자가 있죠, 하자가. 의사 표시 사이에 뭐가 있어요? 하자. 뭐예요? 사기하고 강박이 있는데 이 경우는 뭐겠어요? 강박이죠, 그죠? 공포심을 준 거잖아요. 해악을 고지하고, 그죠? 공포심을 준 사례죠, 그죠? 그러면 사기 강박은 무효 사유예요, 취소 사유예요? 취소 사유죠, 그죠? 취소권인데 이 취소권은 무효하고 달리 제척기간이라고 해서 3년, 10년 제척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도달해버리죠. 그러면 권리행사를 못해요. 권리행사를 못해요. 그런데 어쨌냐면 전두환 대통령이 7년이었어요.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이 바로 잡았죠, 그죠? 그리고 5년 해버리니까 10년 지나버렸잖아요. 그동안에 누가 이것을 주라고 소송을 하겠어요? 못하지. 그러니까 12년 지나버리니까 뭐예요? 취소권 행사 못했겠죠. 못했겠죠? 그러니까 변호사도 소송을 제기할 때 이게 뭐예요? 강박이라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강박을 주장해봤자 어차피 10년이 지났으니까 못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찾으려고 그랬냐면 무효 사유를 찾으려고 한 거예요. 왜냐? 그러면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 무효는 주장하지 않아도 당연히 무효고요. 무효일 때는 기간 제한이 없어요.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어요. 10년, 100년이 지나도 무효일 때는 찾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변호사가 뭘 주장했냐면 이게 의사가 아니라 이게 의사라고 주장을 해본 거예요. 소송을 이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뭐예요? 이게 의사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의사하고 표시가 불일치하죠, 그죠? 불일치하죠. 불일치를 스스로 알면서 했잖아요. 부들부들 떨면서 비진우 표시잖아요. 비진우 표시인데 비진우 표시는 원칙이 유효, 무효? 유효죠, 그죠? 유효인데 상대방, 신군부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 그러죠, 그죠? 무효 그러죠? 그러니까 그거 주장해 본 거예요. 이거 비진우 표시다. 근데 원칙은 유효지만 상대방 신군부가 비진우 표시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서 무효야 하고 주장해 봤다고요. 근데 안 받아줬어요. 뭐라고 하면서 거기 나오죠, 그죠? 양가로 2번. 지느란 해서 뭐라고요? 지느란 뭐냐? 표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는 사항 있죠? 그 본심.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표자가 현재 어떤 상황에서 특정한 의사표시를 하고자 마음을 먹었다면 어쩔 수 없다시 준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이게 바로 진의다 그런 거라고. 아셨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뭐예요? 의사표시가 일치한 경우다. 다만 강박이 있으니까 강박으로 가야지 이 비진의 표시로 가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때요? 강박 사유면 취소 사유다. 근데 3년 10년 지났다 못 찾아간다. 꽝꽝꽝 이렇게 판결이 나온 거예요. 아셨죠? 예, 그런 내용이에요. 예, 무효 취소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죠? 무효 취소가. 예, 그죠? 예, 그래서 무효하고 취소는 다른 거예요. 무효와 취소는. 굉장히 결정적으로 뭐예요? 이런 제척기간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기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무효는 뭐라고요? 주장하지 않아도 무효라 10년, 100년 지났다고 찾아갈 수 있는데 취소는 뭐라고요? 3년, 10년 그래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의 한 날로부터 10년. 둘 중에 어느 하나만 도달하면 못 찾아가요. 그런 차이입니다. 재밌죠? 재미없어요? 예, 못 찾아가니까 억울하죠. 그죠? 예, 억울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법 공부하면 억울한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나쁜 짓 한 사람 있죠? 실명으로 다 나와요. 대법원 판례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 뭐 그렇게는 안 나오고 소송을 누구로 했냐면 그 당시에는 국가를 상대로 했죠. 국가를 했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국가 상대로 해서 그렇게 나오죠. 그죠? 근데 이제 신군부라고 그렇게 나와요. 신군부라고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나오죠. 그런 겁니다. 아셨죠?
예석한 일이지만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유경재단 있잖아요. 유경재단. 유경재단도 꼭 이사를 합니다. 대법원 판례 읽어보면 강탈당했다고 나와요. 그 저기 뭐죠? 부일장학회인가? 그 피해자가 누구냐면 부산에서 원래 부일장학회인데 뺏겼어요. 그래가지고 뭐 유경장학회인가? 뭐 이렇게 뺏긴 거거든요. 그 정수장학회인가 뺏긴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시 되찾기 위해서 소송을 했어요. 소송했는데 패소했어요. 패소했는데 그 판례 내용 읽어보면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강탈당했다. 그런데 뭐예요? 강박이다. 취소 사유다. 10년 지났다. 못 찾아간다. 이렇게 판결이 나와요. 예, 그런 일들이 예전에는 되게 많았나 봐요. 자, 그 다음에 158페이지 보세요. 이제 효과 나오죠, 그죠? 원칙은 뭐라고요?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모르고 무과실이면 표시된 대로 유효하다 그랬죠, 그죠? 근데 오른쪽 오면 단서 나오죠, 그죠?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던 경우 비진의 표시는 무효다.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몰랐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비진의 표시는 무효다 그랬죠. 그런데 이거는 뭐 선의, 뭐 무과실 이런 용어로 알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끝까지 머리 아파요. 그냥 법조문 그대로 어떻게 해요? 원칙은 유효다. 근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 이렇게만 아세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박스 2번 허위 표시 나오죠. 이랑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 표시는 뭐라고 그래? 무효 그렇게 나오죠, 그죠? 그리고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이것은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셨죠? 자, 이렇게 보는데 아까도 뭐였어요? 뭐였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1억 원을 빌렸다? 안 갚았다? 여러분이 소송 진행해서 내가 사는 아파트를 강제 집행할까 봐 뭐 어땠어요? 막내 동생하고 짜고 그랬죠? 짜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통정, 허위 표시 그랬단 말이에요. 안 들키면 그만이죠, 그죠? 근데 들키면 뭐예요? 들키면 무효라니까요. 들키면 무효. 아셨죠? 통정 허위 표시는 무효다 그랬죠, 그죠? 아셨죠? 다만 이게 무효라도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는 아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예요? 불법 원인급이 아니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자,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사례로 접근하는 라이브 민법 있죠? 이건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3자까지 넘어간 사례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제3자 공부하지 마라 그랬죠? 자, 성립 요건 보면 양가로 1번에 의사 표시가 불일치할 것 그랬죠, 그죠? 그리고 2번 서로 통정하여 허위로 표시할 것 그랬죠, 그죠? 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통정이 뭐예요? 서로 짜고 그렇죠. 그래서 비지는 표시 플러스 통정이면 통정 허위 표시다 그러고 통정 허위 표시에서 통정 빼버리면 비지는 표시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자, 2번에 허위 표시 효과 나오죠. 자, 양가로 1번 당사자 간의 관계에서는 무효인데 동그라미 1번은 보지 마세요. 입증책 이런 거 볼 필요 없고 2번에 보세요. 형은요 허위 표시 무효를 입증하면 막내 동생에게 아파트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랬죠. 왜 그래요? 불법 원인급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법 원인급이 아니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고, 갑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해서도 그죠? 을명이 막내 동생 이름으로 된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물청이었죠. 자, 그렇게 보세요. 넘기세요. 양가로 2번 제3자의 관계 나오죠. 이런 거 보지 마시라고 그랬죠, 아까. 3자 관계 보지 마시고 채권자 취소권도 지금은 보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착오 나오죠, 그죠? 거기 옆에다가 적으세요. 착오 취소는 어렵다. 적으세요. 착오 취소는 어렵다. 그게 딱 입에 붙어야 돼요. 착오 취소는 어렵다. 적었어요? 네. 자, 그러면 또 봐봅니다. 자, 착오는 취소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 그러느냐? 만약에 조금 비싸게 샀다. 나 착오야 취소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착오는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착오는요, 먼저 착오해야 되는데 착오라고 취소 안 돼요. 착오라도 어떻게 돼야 되냐면 중요 부분을 착오해야 돼요. 중요 부분을 착오해야 돼요. 그런데 또 중요 부분을 착오라고 해가지고 바로 또 취소 안 돼요. 또 어찌냐면 의사표시 한자 표의자라고 그러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된다 이래요. 이래야 어때요? 취소할 수 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착오 취소는 어려워요. 근데 또 이야기 들어봐요.
이것도 얼마나 이제 중요한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다 건물 지을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 또 한번 들어보세요. 아셨죠? 자, 차고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당 1,000만 원 적으려고 그랬는데, 그죠? 공짜 하나 더 적어버린 거 있죠? 1억이라고 적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표시상을 차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비싸게 샀다 있죠? 비싸게 샀다. 그럼 뭐 남들 다 600만 원 샀는데 나는 700만 원 샀다. 이거하고 틀리다고요. 나도 1,000만 원이라고 적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공짜 하나 더 적어버렸다고요. 이게 차고라고요. 아셨죠? 그러니까 차고는 의사는 1,000만 원인데 표시가 1억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죠. 불일치를 내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한 것을 차고라고 해요. 자, 내용상 차고라고 해가지고 뭐냐면, 자, 계약서 내용에가 달러라고 이렇게 적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아, 이건 당연히 US 달러겠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홍콩 달러라는 거예요. 홍콩 달러다. 이런 거죠. 이런 것을 이제 차고라고 그래요. 차고. 그런데, 동기의 차고라는 게 있거든요. 동기의 차고가 있는데, 차고도 아니에요. 왜냐? 그랬더니, 자, 봐보세요. 내가 여러분이 땅 주인, 내가 매수하려고 그래요. 내가 헛소문을 들었어요. 그린벨트가 해제된다고. 그래서 와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그린벨트 해제된다는데 땅 파세요. 이러겠어요? 아니요. 제가 몰래 막 고급 정보라고 막 들었거든요. 근데 예, 고급 정보라고 헛소문인데 그렇게 왔다 그러면 땅 파세요. 나 땅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러지. 뭐 그린벨트 해제됐는데 파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안 팔아요. 혹은 엄청 비싸게 불러버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러겠죠? 네. 자, 내가 마음속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될 줄 알고 이걸 뭐라고 그래? 동기라고 합니다. 동기. 아셨죠? 이게 바로 동기예요. 동기. 동기인데 그린벨트가 나중에 그러고 내가 땅 샀거든요. 근데 그린벨트가 해제가 안 된대요. 헛소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내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느냐? 그 문제죠. 없겠죠. 아니, 내가 혼자 마음속에 먹은 것을 남이 어떻게 알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예 착오로 취급도 안 해버려요. 아셨죠? 다만, 신문 기사도 다, 그린벨트가 해제된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알고 있겠죠? 그래서 어때? 뭐 그린벨트 해제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좋죠. 대신에 좀 비싸게 줘요. 해가지고, 비싸게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동기가 표시가 됐죠. 그죠? 표시가 됐죠? 표시가 된 동기의 차고 있죠. 그죠? 동기의 차고는 이것은 차고예요. 이건 차고에 해당돼요. 표시가 돼 있으면 아셨죠? 그런 내용이죠. 그죠? 근데 이제 또 뭐 하나 더 나가면 그러나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차고 이거는 뭐 표시될 필요도 없다는데 아직은 그거 공부하지 않는 거예요. 일단 이야기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러나 조용히 혼자 그린벨트가 해제됐죠. 딱 하세요. 이런 거고. 그죠? 그린벨트 해제된다면서요? 하면서 뭐 좀 비싸게 주세요. 예, 내가 비싸게라도 사겠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한 거고. 아셨죠? 이거는 아예 뭐예요? 차고도 아니고 이건 차고죠. 그죠? 차고죠? 자, 그런데 이런다고 해가지고 바로 이런 것들이 차고라고 해가지고요. 바로 해제할 수, 먼저 취소할 수 있느냐? 아니라고요. 다시 중요 부분을 차고해야 돼요. 그러면 중요 부분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이제 판례로 나와요. 판례로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동일성에 관한 차고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중요 부분을 차고예요. 이 동일성에 관한 차고가 뭐냐면 또요. 내가 부동산 사무실인데 여러분한테 내가 이제 전화했어요. 김 사장님 하면서 그 초등학교 앞에 그 3층짜리 건물 있죠. 그랬더니 예. 그래서 그 건물이 마침 나왔네요. 예전에 여러분이 저하고 이제 술 한잔 하면서 여러분이 그 건물이 너무 탐난다고 말한 거예요. 탐난다고 말해서 내가 그 건물이 나왔네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그래요? 잘 됐네요. 제가 바로 계약금 싸줄 테니까 바로 그냥 계약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건물인 줄 알았는데 바로 옆 건물이었어요. 이런 거 뭐예요? 동일성 없죠. 이런 동일성에 관한 차고 있죠. 이런 건 뭐예요? 중요 부분의 차고. 중요 부분이죠.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계 현황에 관한 차고라는 게 있어요. 경계 현황에 관한 차고.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2,000평 토지 있죠. 2,000평 토지를 사요. 뭐 하려고? 농사 지으려고. 근데 이 중에 600평이
하천부지예요. 하천부지. 하천부지다 그랬을 때죠. 그러면 이 하천은 토지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지적법 시간에 나올 건데 하천은 토지예요? 아니에요? 토지예요. 바다는 토지가 아니에요. 근데 하천은 지목이 하천이에요. 지목이 하천이에요. 28개가 지목 중에 하나라고. 토지예요. 토지. 그래서 이렇게 국가하천 아닌 거 있죠? 소하천 막 이런 것은 매매의 대상도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는 지목이 하천이라고. 그러면 2,000평 면적에는 문제가 없죠. 그런데 여기는 농사를 못 지어버리는 거죠. 그죠? 이런 게 뭐예요? 현황에 관한 착오라고. 이런 것은 뭐예요? 중요 부분은 착오인 거예요. 그러나 비싸게 샀다 있죠? 비싸게 샀다. 남들은 평당 600만 원에 샀는데 난 700만 원에 샀더라. 비싸게 샀네. 나 착오야. 취소 이렇게 안 된다고요. 그냥 나 혼자 바보 되는 거예요. 이거하고 다르다고 그랬어요. 이건 1,000만 원에 살라고 그랬는데 공짜 하나 더 적어버린 거고, 이건 뭐예요? 남들 다 600만 원 샀는데 나 혼자만 700만 원 샀네. 비싸게 샀네. 이건 안 된다고요. 아셨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면적에 관한 착오가 있어요. 면적에 관한 착오. 평당 700만 원씩 100평 샀어요. 7억 주고. 나중에 측량해 보니까 90평이더라. 그 말이에요. 이건 무슨 문제로 풀라고 그랬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담보책임. 10평 까줘. 이거 있었죠. 그죠? 예, 예, 대금 가백 청구. 근데 90평으로 목적 달성할 수 없다. 해제. 그럴 수 있다고 그랬죠? 즉, 이것은 담보책임 문제로 풀면 되는 거라고. 그러지, 착오로 취소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담보책임으로 풀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알아두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다시 또 중과실이 있어야 돼요. 그럼 봐보세요. 여러분이 나한테 임야를 사요. 임야를 사는데 왜 샀냐면 거기다가 공장을 건축하려고. 그럼 그게 뭐죠? 공장을 건축하려고? 동기죠. 동기죠? 동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모르죠. 그냥 땅 파세요. 그래서 내가 산 것뿐이거든요. 여러분 그냥 마음속으로 공장을 건축하려고 그런 거죠. 근데 그게 공장 건축 허가가 안 난대요. 그러면 여러분이 착오로 취소할 수 있느냐? 그 문제거든요. 맨 첫 단계에서 딱 걸려버려요. 뭐예요? 동기의 착오는 착오로 취급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 못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계약서 쓸 때 거기다가 특약사항 1번 본 토지 매매 계약은 공장 건축 목적임 하고 한 줄 적었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네, 동기가 표시가 된 거죠. 표시가 된 거죠. 이때 합의는 필요 없다고 그래요. 합의는 필요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뭔 말이냐면 제가 물어봐요. 아니 왜 자꾸 그것을 특약상으로 집어넣자고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실대로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실대로 말하면 나중에 취소한다고? 안 팔아? 이래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런 거 있습니다. 은행 제출령이에요. 대출 받을 때 필요해서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표시만 되면 되지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셨죠? 자, 그렇게 했으면 뭐가 돼요? 착오죠. 나중에 이제 공장 건축 허가가 안 났을 때 착오죠. 그죠? 그리고 중요 부분 착오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착오를 취소 못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네? 그렇죠. 여러분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서. 구청이나 군청에 전화 한 통만 해봤으면 되잖아요. 건축가에다가 이 토지 건축 허가가 납니까? 전화 한 통만 했으면 됐죠? 그것마저도 안 했다. 여러분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 여러분 착오를 이유로 취소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라. 아셨죠? 여러분이 이런 거 조사해야 됩니다. 아셨어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노원역 옆에 나대지가 있어요. 나대지. 한 50평짜리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근린 상가를 지으려고 그래요. 근린 상가 뭔지 아시죠? 이제 상가 이렇게 지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편의점도 들어오고 식당도 들어오고 막 이런 거 그런 거 이제 지으려고 그러는데 맨 처음에 거기다가 얼만큼 지을 수 있는지 이제 보통 설계회사에다가 설계사무소에 가설계를 부탁을 해요. 그러면 이제 가설계가 나와요. 그러면 법정 주차 대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차를 해야 되는데 조그마니까 막 이렇게 이제 자주식이라고 그러죠. 자주식으로 내려가 가지고 몇 대 댈 수 있을까 말까 막 하는데 겨우 어떻게 돼 가지고 법정 주차 대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매매 계약을 했다고요. 근데 나중에
건축 허가를 이제 받기 위해서는 가설계 단계에서 더 진전된 이제 본설계라는 게 있어요. 본설계를 해야 돼요. 본설계. 그때 이제 돈 주고 실제 설계를 딱 해봤더니 그때 본설계 해보니까 자주시 주차장이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은 이대로는 건축 허가가 날 수 없는 거죠. 그런 상황. 이때 여러분이 이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느냐 그 문제죠.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다고요. 알겠죠? 자, 물론 약정해제라고 공부했죠. 아예 거기다가 특약상 아예 적는 거죠. 건축허가가 나지 않으면 계약 해지할 수 있다 그러면 해지하죠. 그건 해제죠, 그죠? 근데 이제 안 적었죠. 그러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근린 상가를 건축하려고 이건 뭐예요? 동기잖아, 동기. 동기 불가응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예 착오도 아니라고요, 착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취소 안 돼요. 내 입장에 뭐라고 그래요? 아니 내가 그 건물 지으려고 했는지 주차장으로 쓰려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아예 착오로 취급도 안 한다고요. 아셨죠? 네. 그런데 또 어떻게? 계약서에다가 특약상 1번 본토지 매매 계약은 근린상가 건축 목적임 딱 한 줄을 적었어요. 그래서 이제 적자고 해서 이제 적긴 했는데 내가 물어보는 거죠. 그걸 왜 적자고 그래? 그럼 뭐라고 하라고요? 예, 그런 거 있어요. 대출 받으려고 그러라고. 또 이 사유주의 이야기할 때 안 팔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요? 표시만 되면 되지 합의는 필요 없다고요. 아셨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표시가 됐죠. 그럼 뭐예요? 착오에 해당되잖아요. 착오에 해당되죠, 그죠? 네. 그런데 나중에 본설계 뜨고 건축허가 안 났다. 그럼 뭐예요? 중요 부분은 착오죠, 그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나한테 중대한 과실이 없어요. 왜 그래요? 내가 설계사무소 믿었잖아요. 전문가 말을 믿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한테는 중과실이 없다. 그러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하나 적어가지고 본토지 매매 계약을 근린상가 건축 목적인 그거 한 줄 적어가지고 뭐예요? 표시가 됐잖아요. 그죠? 아셨죠? 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얼마나 중요한 문제들이냐고요. 아셨죠? 그래서 아는 게 힘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그래서 재밌죠? 막 재밌다고 막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 나중에 다 건물 지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아는 것들이 다 힘인 거예요. 힘. 자, 그러면 교재 한번 봐보세요. 자, 160페이지 착오 나오죠? 거기 1항 보면 의사표시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을 때는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나 착오자의 중과실로 인한 때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거기 2항 선의 제3자 이 부분은 볼 필요가 없고요. 아셨죠? 오른쪽 와보세요. 자, 동기착오라고 나오죠. 사례 보면 공원부지로 지정되어 현재 건축 행위가 불가능한 설군교의 갑이 소유하는 토지 1000평을 을은 대규모로 개발될 것이라는 짜릿한 정보를 입수하여 6억 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개발은 3년째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을은 매수자금 대출이자만 지불하고 있다. 매수인 을은 이 토지 매매를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땅이니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여 매수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 그 말이죠. 그죠? 자, 원칙 보면 토지 매수 동기죠. 동기도 마음속에 담은 것으로 계약 내용이 아니니까 취소할 수 없다 그랬죠. 그죠? 그렇죠? 네, 예적으로 동기 표시설 나오죠. 그죠? 동기를 계약 내용으로 표시 동그라미. 합의까지 필요 없다고 그랬죠? 표시하여 계약 내용으로 된 때는 뭐예요? 이때는 착오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죠? 3번 상대방으로부터 동기가 유발됐다. 이건 뭐 볼 필요 없고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사전보다 쉬운 용어 설명. 그래서 1번 중요 부분 착오 나오죠? 계약자인 표의자 입장에서도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한 자를 말을 합니다. 표의자 입장에서도 중요 부분이고 일반인 입장에서도 그죠? 아, 나 같아도 저렇게는 안 했겠다. 그죠? 중요 부분이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과실, 경과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는 중대한 과실, 그죠? 현재의 주의의무를 태반한 것,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냐면 조금의 주의만 기울였던들 이런 짓은 안 했을 텐데 이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 정도예요. 딱 어떤 뭐 경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착오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래서 아까 착오 옆에다가 뭐라고 적었어요? 착오 취소는 어렵다 그런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중요 부분이어야 되고
중대한 가실이 없어야 되고 이것은 착오에서 나오지 뒤에 사기강박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 나오죠? 사기강박 나오죠? 취소사유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죠? 그죠? 이것으로 이야기 들어보면 뭐가 문제인지 이제 문제점 같은 거, 논점 같은 게 딱 이렇게 드러나는데요. 거기 보시면 사기 나오죠? 그죠? 사기는 꼬셔야 된다. 기망행위가 있어야 돼요. 기망. 허위 사실을 고지할 거. 그리고 이것이 뭐예요? 위법해야 돼요. 위법해야 되는데 이 기망행위가 가장 애매한 것이 광고입니다. 광고. 허위 광고하고 가장 광고 막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판례 보면 백화점에서 세일한다고요. 봐보세요.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인데 70%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70% 세일 해가지고 얼마 어떻게 해놨냐면 300만 원 뭐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해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300만 원짜리인데 300만 원을 제대로 팔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거 그때 막 이거 9시 뉴스에도 막 나오고 우리나라 모든 백화점들이 막 이러고 있었어요. 거기 점장들 막 전부 구속되고 그랬어요.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도 걸리면 형사처벌 받았어요. 형사처벌 받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장의 정도를 넘었다. 허위 광고라고 그래요. 허위 광고라고 그러고 허위 광고 이 정도는 사기예요. 사기입니다. 사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형사상으로는 그 사람 새고랑 차는 거고, 그죠? 민사상으로는 어때요? 이것을 옷을 산 사람이 착오를 이루 취소할 수 있다. 취소했으면 이제 돈 줬다고 다 돌려받는 거죠. 옷 돌려주고 그러면 된다 그 말이죠. 아셨죠? 그러나 어느 정도 뭐 때깔이 좋습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죠? 이렇게 과장 광고 그 정도는 그건 사기는 아니다. 그 정도죠. 그죠? 근데 이제 그게 딱 경계선이 또 정확하지는 않고 사례마다 조금씩 이렇게 틀리겠죠. 그죠? 아셨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거요. 아파트 분양 광고할 때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저기 파주에 뭐 저기 이화여대가 그쪽으로 옮겨온다. 막 이렇게. 근데 실제로 이화여대에서 그거 옮겨갈까 말까 그랬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뭐 안 옮겨왔거든요. 안 옮겨오니까 그거 뭐 저기 아파트 분양에서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그 정도 뭐 가장 광고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정도 차이예요.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것은 없어요. 자, 그 정도. 그래서 거기 기망의 위법성 그래가지고 터무니없이 속였다. 위법성이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나오고 약관의 과장인 때 위법성이었다. 취소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허위 광고와 과장 광고의 뭐 차이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자, 넘겨보세요. 기망과 착오 사이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관계를 인과관계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착오는 상대방에게 속아서 착오에 빠진 상태로 일반인이 아니라 자기 혼자 잘못 의사결정한 것이므로 객관적 착오가 아니라 주관적 착오여도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상대방이 아무튼 나를 속이기만 했으면 내가 주관적으로 멍청해서 속았다고 하더라도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박 나오죠. 그죠? 양가 1번에 강박행위는 해악을 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버리겠다. 그죠? 납치하겠다 그래요. 그 다음에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냐? 반드시 공포심을 일으켜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나가는데 초등학교 1학년이 딱 서가지고 1,000원 내놔. 안 그러면 혼내줄 거야.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웃겨서 1,000원을 줬어요. 그럼 이건 강박이 아니다? 아니에요. 왜요? 공포심을 안 가졌잖아요. 웃겨서 했으니까. 그래서 뭐예요? 해악을 고지하더라도 공포심을 일으켜야 돼요. 아셨죠? 그런데 해악 고지는 위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소고발은 적법하잖아요. 정당한 행위죠. 그죠? 그러니까 고소고발하겠어 이것은 해악의 고지가 아니에요. 공포심을 갖더라도. 아셨죠? 고소고발하겠어 이것은 해악 고지가 아닙니다. 강박이 아니에요. 다만 병원 로비에서 막 뭐 의료 사고 났다 막 하면서 뭐 고소고발하겠어 뭐 피해 뭐 손해배상에 하면 막 깽가리 치고 막 이러죠. 그럼 수단이 뭐예요? 위법하잖아요. 이런 것은 강박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보면 빌려준 돈을 회수할 목적으로, 그죠? 목적은 정당하죠. 근데 상대방에게 위협해서, 그죠? 또 돈 안 내놓으면 뭐 어떻게 될 거야?
이랬다 그러면 수단이 위법하죠. 그러면 이런 것은 강박이 될 수 있는 거고 2번 수단이 정당해도 목적이 위법한데 부정행위를 목격해서 고소하는 거 고소고발하겠어 그랬죠. 그러지만 정당한 수단이지만 대신에 돈 내나 이런 거 있죠. 돈을 뜯어댈 목적이다 그러면 이런 것도 위법한 강박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적법한 행위 단순히 고소고발하겠다 이것은 강박이 될 수 없습니다. 네. 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제3자가 사기 강박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여기 봐보세요. 이야기 한번 듣고 치워버립니다. 자 갑하고 을하고 매매 당사자예요. 그런데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개업자가 사기 강박했다 그랬을 때 자 원칙적으로 갑이 취소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얘가 취소 그러면 을이 뭐라고 하겠어요? 왜 취소하는데? 그랬더니 제3자가 사기 강박했어. 그러면 그놈한테 가서 그래라. 왜 나한테 와서 그러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겠죠.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안 되고 뭐냐면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이때만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제3자가 이렇게 사기 강박했을 때. 아셨죠? 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듣고 치우는 거예요. 자, 110조 2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행한 경우 1항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원칙은 그놈한테 가서 그래라. 왜 나한테 와서 그러냐. 취소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말입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봐두세요. 봐두시는데 아무튼 무효하고 취소는 자, 이 내용이 있죠. 그죠? 이 내용 한번 기억해 보시면 취소권이라는 게 이런 기간 제한이 있어서 무효 취소 사유를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아셨죠? 자, 이제 거기 163페이지 보면 마지막으로 의사표시 효력 발생 나오죠. 그죠? 제가 저번 주에 뭐라고 그랬냐면 단독행위에도 자 해제 같은 게 일방적 의사표시로 가능한데 나 혼자 해제야 그런다고 해서 해제가 돼요? 아니죠. 해제해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랬잖아요. 근데 유언장 같은 것은 이제 도달할 필요가 없죠. 혼자 조용히 적으면 되니까. 그러면 자 이처럼 상대방 있는 법률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나 계약에서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되는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사이는 대화자라고 해요. 대화자. 그러니까 이것은 말을 하자마자 발신하자마자 어떻게 돼요? 발신하자마자 도달해버리죠. 그러니까 발신이냐 도달이냐 이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있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격지자라고 그래요. 격지자. 격지자 사이에서는 편지 있죠. 편지를 붙였죠. 발신. 그리고 나서 다음날 도달했잖아요. 도달했죠? 그러면 언제 예를 들어서 10월 1일 날 발신하고 10월 2일 날 도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청약의 의사표시가 효력에 발생하느냐 그 말이에요. 또 우리는 발신주의가 아니라 뭐라고요? 도달주의 그러는 거예요. 그럼 도달이라는 것은 꼭 상대방이 수령을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가족이 수령해도 돼요. 가족이 수령해도 되고 또 이렇게 단독주택 같으면 이렇게 뭐 철문 같은데 편지함 있죠. 맨날 그 철문 같으면 남이 빼가기가 힘들죠. 혹은 열쇠가 잠겨진 편지함이 있죠. 그런 데다가 넣으면 이것도 도달이에요. 그러나 아파트 편지함 있죠. 아파트 편지함 누구나 다 꺼내가 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거기다 집어넣는 것은 도달이 아니라고 그래요. 즉 도달이라는 것은 꼭 상대방이 수령할 필요는 없어요. 가족이 수령해도 도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달주의 원칙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예의적 발신주의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도달주의 원칙이다. 그렇게 알아두세요. 그래서 거기 도달주의 나오죠. 그죠? 도달이란 우편물 내용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2번 주의 보면 통지 내용을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내용을 알았음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3번 상대방이 표의자가 말하는 것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아버린 경우도 의사표시는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이므로 주관적인 수령 거부가 있어도 도달이 된다 그랬죠. 또 내용 증명으로 보냈더니요.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내용 증명 보냈거든요. 그래서 띵동하니까 누구세요? 그랬더니 등기우편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문 열어뒀죠. 집회원 아저씨가 주니까 딱 보니까 임대인이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 올려주라는 건가 하고 안 받아버렸어요. 그래도 뭘로 봐요? 도달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건 도달로 보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도달의 입증 책임 나오는데 보통 우편으로 발송을 했다 그러면 이 편지가 집배원화 실수로 돌고 돌다가 안 들어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꼭 그날에 도달했다고 추정해 주지를 않아요. 그러나 등기우편 있죠. 내용 증명은 100% 등기우편이죠. 그러면 이것은 보통 어때요? 그 날짜에, 제 날짜에 들어갔으리라고, 도달했으리라고 추정해 준다.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의사표시란 자, 표의자가 발송했어요.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 능력을 상실해도요. 그 의사표시, 청약의 의사표시는 유효합니다. 왜? 상속인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시송달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요, 공시송달은, 의사표시를 하고 싶은데 상대방 소재를 알 길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편지를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법원 가서 신청을 해요. 그러면 법원 게시판에 게시를 하거나 혹은 편지 있죠. 그 신문 있죠, 신문. 신문에 뭐 일단 아래가 공시송달 해가지고 쭉 나와요. 그러고 나서 2주 지나죠. 그럼 도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게 있는데요.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보증금 좀 올려달라고 전화를 해도 안 받아요. 그때 공시송달 제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그래요? 네, 소재를 알고 있으니까. 소재를 알고 있으니까 소재를 알 수가 없을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거기 공시송달 보세요. 개념 보면 당사자 주거 불명 따위 사유로 소송에 관한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그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일정 기간 동안 게시함으로써 송달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 방법인데 요건 보면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자가 표의자가 과실 없이죠. 상대방 소재를 알지 못한 때 가능한 거예요. 효력 보면 법원 게시판에 게시한 후 몇 주? 2주 동그라미 2주가 경과하면 도달된 것으로 본다. 그랬죠? 네, 이렇게 보시면 우리 이제 어디까지 봤어요? 의사표시까지 본 거예요. 네, 10분 쉬세요.